작은 삶 속에 큰 행복을 추구하는 서드에이지 진행의 김혜영 황현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도 편안하셨죠? 이제는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며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한절기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유육종의 들꽃 노래 듣겠습니다. 나 그대만을 위해서 피어난 저 바위 틈에 한 송이 들꽃이요 돌틈 사이 이름도 없는 들꽃처럼 핀다 해도 내 진정 그대를 위해서 살아가리라. 언제나 잔잔한 호수처럼 그대는 내 가슴에 항상 머물고 수많은 꽃 중에 들꽃이 되어도 행복하리. 돌틈 사이 이름도 없는 들꽃처럼 산다 해도 내 진정 그대를 위해서 살아가리라. 오색이 영롱한 무지개로 그대는 내 가슴에 항상 머물고 수많은 꽃 중에 들꽃이 되어도 행복하리. 이번에는 건강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 보려고 합니다. 이제 6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가 이틀로 다가왔어요. 더위가 시작되고 나이가 들면 타액이 분비가 적어진다 그러죠. 그러면은 입안에 잘 씻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입냄새가 날 수가 있다고 하네요. 항상 정력해 해야만 될 것 같아요. 네, 고령자들은 시력이 떨어져서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위가 지저분하고 깨끗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주위 환경을 항상 깨끗하게 하고 정리정돈을 잘 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밝아야 되겠죠. 흑색이나 그 회색 계통의 우중충한 색깔은 옷차림의 고령자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네. 좀 가감하게 밝고 깨끗한 옷 이런 것들. 그래서 연세 드시면은 그 붉은 계통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빨간 옷
그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시는데 아마 그런 이유에서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도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목, 허리, 어깨 등 척추 부위의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고 뼈에 골다공증이 일어나 체형을 구부정하게 만듭니다. 목, 어깨, 허리 등 맨손 체조를 일상화하면 반듯한 체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 몸이나 안내는 많이 쓸수록 건강해진다고 그러죠. 그러므로 부지런히 움직이고 그리고 책 읽기, 글쓰기, 컴퓨터. 제가 정보화 교육을 가보니까요.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 와서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둑 같은 거 이런 거 하시면은 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요. 육체적으로도 노화를 많이 늦출 수 있다고 하네요. 현미밥이 몸에 좋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밥맛이 문제겠지만 깔깔한 맛 때문에 며칠 버티다 결국 포기하고 부드럽고 맛이 좋은 쌀밥을 먹게 됩니다. 아무래도 쌀밥이 부드럽죠, 그렇죠? 예, 잡곡밥도 부드럽게 밥을 짓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잡곡밥을 지을 때 밥물에 10% 분량 소주를 넣으면요 식감이 아주 부드러워진다고 하네요. 네, 이거는 있네. 뭐 소문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이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쌀 100g을 기준으로 현미를 30% 비율로 첨가한 뒤 한 그룹은 물만 120ml, 다른 그룹은 물 100ml에 알코올 20ml를 넣어 밥을 지은 결과 알코올을 넣은 현미밥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262.63 마이크로그램으로 물만 넣은 밥보다 폴리페놀 함량이 17% 알코올 성분이 새로운 폴리페놀 생성을 촉진시켰다는 것입니다. 2인분의 밥을 지을 때 그 소주잔으로요 2잔을 넣으면 딱 맞는다고 하네요. 밥이 부드러워지는 원리는 알코올을 섞으면 순수한 물보다 끓는 점이 낮아져서 밥물이 더 빨리 끓기 시작하고 그 결과로 밥을 오래 끓이게 돼 식감이 부드러워진다고 하네요. 예, 좋은 그 어떤 연구 결과 같습니다. 예,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예. 들리는 풍문이 아니라 농업진흥청에서 실험에 의해서 발표한 것이니 신빙성은 있어 보입니다. 식사 전 반주로 술을 드시듯이 쌀에 2잔만 부어 보시죠. 폴리페놀 성분이 밥을 부드럽게 하여 부드러운 현미밥이 된다고 합니다. 네, 현미뿐만 아니라 그 추수되는 보리도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 그리고 대장암 예방과 위궤양 환자에 좋다고 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예방과 선인병 예방 그리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요. 다이어트 식품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으니 현미와 보리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이문세의 강화문 연가.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눈 내린 광화문 내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가지마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엔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현명한 어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즉 성숙하게 나이 드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에 매달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이기적인 본능을 억제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타인을 위하고 고통과 상처를 이 세상에 위로와 도움이 되는 것들로 승화시키거나 웃어 넘길 수 있는 성숙한 어른이 현명한 어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그만큼 처절한 고통과 희생과 희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성숙하고 현명한 노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삶의 단계에서 요구되는 과제들을 잘 이행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자기만의 독립된 가치와 견해를 가져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어울려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만이 세계에서 벗어나 먼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언행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뒤로 물러나 공동체의 가치와 의미, 문화, 윤리를 몸소 실행하여 본보기를 보여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통합되기 때문이랍니다. 우린 나이가 들었다고 어른으로서의 대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만큼 남을 배려하는 생활도 보여야 하겠죠. 그러기에 현명한 사람으로 존경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희생과 절대가 따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장윤정의 나를 두고 하리랑 노래 듣겠습니다. 나를 두고 산 넘어 가시나니 한 달 두 달 해가 떠도 편지 한 장 없네 언제 오시나 보고 싶은 내니 돌아와줘 나
이제는 화제를 좀 바꿔볼까 합니다. 국경을 허문 두 통의 편지라는 종교 컬럼니스트의 김준 장로의 글을 보내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영국과 독일이 공진전을 했습니다. 영국 전투기가 독일 전투기 한 대를 격추시켰죠. 그 전투기를 격추시킨 영국 공군 장교가 추락한 독일 전투기에 접근해 보니 전투기는 완파되고 독일 공군 장교는 죽어 있었습니다. 영국 장교는 야릇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 죽은 독일 장교에게서 어떤 비밀스러운 정보라도 얻을까 해서 그 주머니를 뒤지다가 그 독일 장교가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과 어머니가 보낸 편지 한 장을 발견했어요. 예, 그 편지에는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사랑 속에라고 적혀 있었고 편지 내용은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구구절절 가득 담겨 있었지요. 영국 장교는 그 유품들을 그냥 버릴 수가 없어 주머니에 간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영국 장교는요, 자신이 격추시킨 전투기에서 죽어간 독일 장교의 생각이 늘 그의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는 보관하고 있던 독일 장교의 유품인 그 편지와 사진을 자주 보면서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보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자신의 어머니와 그 독일 어머니를 일치시키고 있었지요. 그 독일 장교의 어머니가 자꾸만 자신의 어머니로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녀를 어머니라고 불러보았습니다. 어머니 없는 그가 그렇게 속삭이고 나니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가 저 멀리 독일에 살아 돌아온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양수경 목소리로 노래 듣겠습니다.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이밤 왠지 그대가 내 곁에 올 것만 같아. 그대 떠나버린 걸 난 지금 후회하네요. 그저 지난 세월이 내리는 빗물 같아요. 그렇지만 문득 그대 떠오를 때면 이 마음은 아파올 거야. 그 누구나 세월 가면 잊혀지지만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이 밤 그대 모습이 내 맘에 올 것만 같아. 그대 말은 안 해도 난 지금 알 수 있어요. 그저 지난 세월이 내리는 빗물 같아요. 그렇지만 문득 그대 떠오를 때면 이 마음은 아파올 거야.
싫지만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어느 날 그는 그 독일 어머니에게 자신의 심정을 편지로 써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 편지가 어머니의 슬픔과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그 일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릴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잊어버리기에는 너무나도 강하게 밀려오는 상념이었습니다. 그는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과 편지를 다시 보는 순간 그는 편지를 써야겠다는 강한 뜻을 억제할 수가 없었죠. 그 편지 겉봉에는요, 어머니가 살고 있는 독일 주소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펜을 들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저는 영국의 공군 R 대위입니다. 제가 지난해 공군에 복무하던 중 그는 전쟁 중에 발생한 일들과 종전 후에 계속 잊을 수 없었던 P 대위의 그 어머니에 대한 생각과 편지를 쓰게 된 심경을 자세하게 적은 후 다음과 같이 끝을 맺었습니다. 제가 차라리 피대위 시신이나 유품을 보지 않았더라면 피대위와 어머니에게 이토록 심한 죄책감은 느끼지 않았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저지른 불가피한 일이라고 해도 저는 죽은 피대위와 어머니로부터 어떤 방법으로든지 속죄를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머니, 제가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피대위를 대신해서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제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원한을 품으실 수도 있고 저로 인해서 과거의 악몽이 재현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든지 저는 일방적으로라도 어머니의 아들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의 이 진실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격도 없는 이 몸이지만 피대위 대신 아들로 맞아주신다면 저로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더할 수 없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어머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언제든지 달려가 어머님을 뵙고 싶습니다. 늘 강건하시기를 바라오며 은총이 항상 어머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송창식이 부르는 참새의 하루입니다. 아침이 밝는구나 언제나 그렇지만 오늘도 제 너머에 나달갱이 주러 나가봐야지. 아침이 밝는구나 바람이 부는구나 언제나 그렇지만 오늘도 허수아비 꿈을 내며 깡통소리 울려대겠지. 바람이 부는구나 햇볕이 따갑구나 언제나 그렇지만 오늘도 어디 가서
햇볕이 따갑구나. 희망은 새롭구나. 언제나 똑같지만 커다란 방앗간에 집을 짓고 오손도손 살아봐야지. 희망은 새롭구나. 이제는 졸립구나. 언제나 그렇지만 마누라 바가지는 자장가로 부르는 사람의 노래. 이제는 졸립구나. 아침에 박는구나. 영국 공군 알데이가 독일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고 나서 거의 한 달이 다 된 어느 날 독일에서 편지가 한 장 날라왔습니다. 피데이 어머니로부터 온 편지였지요. 알데이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한 채 설레이는 기대를 안고 봉투에서 편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편지 상단 초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알에게. 긴장했던 알데이의 표정이 금세 환해지더니 어느덧 그의 눈시울을 붉어졌습니다. 알데이는 흥분을 진정시키면서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 편지를 받고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단다. 그것은 전사한 내 아들에 대한 생각 때문이라기보다 너의 그 아름답고 착한 마음이 안겨준 충격 때문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총성이 멎은 후 조용해진 세상처럼 전쟁 중에 희생될 수 많은 전시자들과 그들로 인해서 흐느끼는 가족들의 곡성도 시간과 함께 역사 속으로 서서히 묻혀지는 지금, 내가 보내준 한 통의 편지는 마치 전사한 내 아들이 다시 부활하여 알이라는 이름으로 내 곁에 나타난 것과 똑같은 감격이었단다. 때로는 세상이 허무하기도 했고 때로는 죽은 자식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했었지. 그런데 네 편지를 받고 이 세상에서는 그 허무함도 그 절망도 다 극복시키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쏟아질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단다. 그 힘은 바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나에게 선물한 사람이 바로 너 알데이였구나. 지금까지 온 세상은 다 나의 고통과 고독과 슬픔과 한을 잊고 있는 듯 했는데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위로가 되고 나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언덕을 넘어가는 동반자로 느끼게 된 나의 심정을 너도 이해하고 함께 기뻐해 주길 바란다. 생각해보면 너나 죽은 피데이나 모든 전쟁의 희생자이면서 또한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던 장한 젊은이들이 아니었느냐. 높은 파도와 거친 물결이 홍용하는 저 바다라도 그 밑에는 물고기들이 고요한 서식처가 있듯이 전쟁이 힘을아온 파도에 휘말렸던 나는 이제 너를 통해서 평온과 안정을 되찾게 되었으니 나는 물론이고 내 아들 피에데이도 천국에서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고맙다. 한없이 고맙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제 너와 나는 한 개인 대 개인의 만남이 아니라 영국과 독일이 적과 적이 원수와 원수가 서로 손을 잡고 서로 화해하고 이해하며 화평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평화의 상징으로 남게 될 소중한 만남이 되리라고 믿는다. 내가 허락만 한다면
금방이라도 달려오겠다는 네 마음처럼 나도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너에게 달려가고 싶구나. 약 2-5달 지나면 꽃피는 봄이 오는데 그때쯤 시간 내어 너를 만나 볼 수 있는 기쁨을 안겨주기 바란다. 이 편지가 너에게 닿을 것을 생각하니 더욱더 보고 싶고 그리워지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가 상봉하게 될 그날까지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독일에서 엄마가. 예,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조용필이 부릅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니까.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야망에 찬 도시의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이 큰 도시의 복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랴.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골한 사나이들서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흙덩이를 남겨둬야지. 한 줄기 연기처럼 아무도 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야지.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려 애쓰는지 묻지를 마라. 고독한 남자의 불타는 영혼을 아무 이 없으면 또 어떠리. 살아가는 일이 허전하고 등이 시릴 때 그것을 우연해질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세상을, 그런 세상을 새삼스레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건 사랑 때문이다. 사랑이 사람을 얼마나 고독하게 만드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지. 사랑만큼은 고독해진다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리지. 너는 귀뚜라미를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귀뚜라미를 사랑한다. 너는 라일락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라일락을 사랑한다. 너는 밤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밤을 사랑한다. 그리고 또 나는 사랑한다. 화려하면서도 쓸쓸하고 가득 찬 것 같으면서도 텅 비어있는 내 청춘의 건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킬 모든 자양분을 공급해 주십니다. 동시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값지고 소중한 요소를 주셨는데 그것이 곧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잠재력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끌어내어 표출시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아무리 어두운 이생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탄압과 압제 속에서도 심지어 전쟁 속에서도 희망의 꽃을 피우고 행복의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예, 좀 다소 긴 편지였는데 좀 신금을 올려주는 내용도 좀 있죠? 그렇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6.25도 예, 그런 그렇지요. 우리가 겪은 우리나라잖아요. 네. 아마 이 얘기가 많이 아마 감동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예, 어느덧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보이는 라디오 화이팅 서드 에이지의 황현태, 김혜영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